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국회로 갈까요? 네, 국힘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콧하는 명분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 탄압이다, 정당 해산을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보이콧을 한 거예요. 네. 어제 오전 이제 본회의 시작 전에 한 9시 30분 정도부터 이제 국회 로텐더홀, 여기가 본회의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복을 다 착용하고 검정 마스크 하고 이런 모습으로 시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복 차림에 뭐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이제 영정사진 이런 틀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침묵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에 거기서부터 이제 뭐 우원식 뭐 채통 지켜라 이렇게 소리를 치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들어서자 뭐 범죄자가 왔다, 그리고 뭐 좀 거친 말이긴 한데 뭐 꺼져라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쪽으로 가서 이제 가볍게 목례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도 계속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거는 영상을 보고 자, 그 전에 시정연설의 내용을 먼저 좀 듣고 야당 쪽의 반발을 소개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 장면부터 좀 볼까요? 네. 예. 좀 허전하군요.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AI 예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설명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이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조태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 구속영장 발부 너무 무리하다는 부분 지적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좀 셌어요. 네,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은 국회,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국회의원총회에서 한 말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이콧이 이뤄졌고, 네. 그래서 결국에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제 전원 불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허전하네요라면서 이 빈자리를 애둘러 이제 표현한 겁니다. 예. 어제 시정연설도 좀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AI였어요. 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이제 728조 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하면서 22분 동안 AI를 무려 28번 외쳤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AI에 집중하겠다 이런 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보다 3배 늘어난 규모고요. AI를 강조하면서 좀 비유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그리고 AI 시대가 늦어지면은 한 세대가 뒤처진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출발이 늦은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축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월 200만 원 이상 이제 내년부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지금 만 7세인데 내년부터는 만 8세,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만 12세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또 농어촌 기본소득도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연설 막바지에는 에이펙 그 정상회의 성과도 언급을 했는데, 이 관세 협상 타결, 뭐 원자력 추진, 그 잠수함, 핵 연료 공급 이런 진전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뭐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어제 시정연설에
이제 본질이었던 그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지금 좀 드렸고 또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의 보이콧이라는 이 정치적인 장면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보이콧부터 예.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데칼코마니요? 예, 2022년 10월 그러니까 10월에 11월인가 그때 어쨌든 네. 첫 시정연설 때 그때 민주당이 거부를 했어 보이콧을 했어요. 그게 윤석열 예, 당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 사실은 야당의 보이콧, 시정연설 보이콧은 그때 사상 초유였죠. 예,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 이제 두 번째가 된 요번이 두 거예요. 번째. 근데 그럼 그때 왜 했느냐? 그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그리고 야당 민주당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 중에 야당을 침탈했다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로텐더홀에서 똑같이 규탄 대회를 열었고 예. 국회 무시 사과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는 뭐였냐면은 그때 바이든 날리면 국회 이 XX들이 뭐 하면은 쪽팔려서 어쩌나 뭐 이거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이제 국회를 욕한 거다라고 하니까 국회는 욕하면 되냐라고 하면서 그거, 예. 그래서 이 XX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논평을 뭐라고 냈냐면은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헌정사에 없는 일까지 감행하는 야당이 딱하다. 뭐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논평이었거든요. 뭐 속된 말로 반사 이렇게 예. 뭐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더 이번이 최악이다. 그때도 사실은 민주당이 욕 엄청 먹고 네. 그 다음에는 시정연설에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맞아요. 침묵 시위하고 뭐 반대 시위하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더 최악인 게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로턴대에 오다가 그냥 한번 흙게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그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또 야당을 자극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가가지고 요게 이제 딱 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거죠. 목례를 이렇게 살짝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범죄자 꺼져라 막 이렇게 막 욕설 비슷한 게 막 나왔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때와 비슷하지만 그때보다 더 좀 안 좋았다.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래서 뭐 여론이 좋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뭐 사설들 보면은 국민의힘 비판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까 들려드린 거. 그 이제 전쟁입니다도 그 당시에 그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거기서 나온 그 패러디잖아요. 그 당시는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예. 그 시정연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시정연설 때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 패러디로 지금 쓴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것도 맞고 어쨌든 이게 뭐 탄핵을 암시하는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좀 뭐 민주당 따라하기 뭐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뭐 딱히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시정연설은 아까 조태인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22분 동안 28번 AI를 얘기했거든요. 47초마다 한 번씩 AI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그냥 이게 다 AI 예산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에이펙 때 젠슨 황의 GPU 26만 개 뭐 공급 여기서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다 같이 하겠다 요거와.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는 AI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와 이쪽을 다 좀 존중해주고 그들이 가장 좀 위대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언급해주고 저는 여기에 깔린 거는 제 그냥 이게 뇌피셜 네. 나도 이 급으로 가야 되겠다. 박정희, 김대중 정도의 급으로 내가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약간 야망 이런 것도 저는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강조했는데 문제는 네. 조선일보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AI 예산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3조 3천억보다 3배 늘어서 10조 1천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예산이 물론 이제 이런 거가 또 부분적으로 부처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합치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해가지고 현금 지원, 이제 소비 쿠폰 네. 한 개 13조 원인데 AI 예산이 10조 1천억 원이다. 정말로 이게 맞냐? 포장만 지금 이렇게 AI 예산이라고 해놓고
이제 현금 복지성 예산 이런 것들 지금 잔뜩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생 사회 연대 경제 예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올해 17조 원인데 내년에는 26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런 게 이제 보수 쪽의 기조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거 다 삭감하겠다.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I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음.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한 어떤 현금성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니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면은 이제 이런 거 오늘 엄격하게 봐가지고 포퓰리즘 예산 왜냐면 나라 빚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깎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정연설에 대한 분석들 또 야당의 반응 전해주셨어요. 잠시 후에 민주당의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인터뷰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핵 잠수함 최선 다해 지원.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 이후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이른바 이제 핵잠 도입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 말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랑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 회의라고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안보 현안 관련한 회의를 이제 미국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 예. 이 회의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했는데 네. 이걸 주무부처 장관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논의, 진정성 있는 협의라고 표현을 쓰면서 신뢰를 주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제 뭐 핵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인터뷰로도 다뤘습니다만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 벽은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게 마지막 관건이라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기 원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필리조선소 지목을 했고 예. 그 필리조선소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건조 비용, 시간 다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야 될 것이 그 핵 연료 그 전홍축 우라늄 공급받으려면은 미 국무부 이제 정책 승인과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어제 그 헤그세스 장관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 좀 내 소관을 벗어났다.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벽이 남아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도 바로 비핵화 약속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순수하게 핵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것이다. 이걸 다시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제 보통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의 마치고 나면 이제 공동 성명 형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네. 어제 이제 그런 발표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막판에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지금 한미 회담 이후에 네. 관세 협상이랑 이 안보 같이 묶어서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서 이제 양국이 문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조율 중이라서 좀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관세랑도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잠은 지금 넘어야 될 게 굉장히 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의 건조를 어디서 하는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하나. 또 하나는 핵연료 공급 문제인데 1956년에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 그거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군사용으로 못 쓴다 그랬거든요. 근데 핵잠에다가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군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두 가지 큰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남아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문구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팩트 시트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 쭉 적어놓은 그 네. 문서요. 그거 네.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제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뭐 오늘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계속 좀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뭐 시점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 발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판 쟁점이 이제 관세 인하 시점 그리고 MOU 서명 그리고 거기에 뒷받치는 미국의 공식 고시, 그러니까 이 공개 절차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시점을
이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어제 좀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어떤 사진이요? 김정관 그 산업부 장관이 문자를 이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그 협상 실무진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예. 근데 거기에 원래 정부는 8월 7일 소급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7일이라는 게 네. 그 미국이 그 관세 협상, 그러니까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공식 확정한 날이 8월 7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때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이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도 관세 인하도 이달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좀 요 내용으로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MOU 서명 그 외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공개할 것인가 이거를 두고도 좀 지금 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MOU 말고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연방 관보에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러트니 상무장관 명의의 좀 보장 서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조인트 팩트시트 이미 명시돼 있는데 이런 걸 뭐 따로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걸 두고서 왜 우리나라가 그 MOU 서명 외에도 또 다른 좀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앞서 일본 같은 경우가 9월 4일에 MOU를 서명했는데 네. 연방관보의 궤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9월 16일에 그 관세가 적용이 됐어요. 네.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이걸 명확하게 시점을 하자 이런 뜻에서 요걸 두고 좀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블랙웰, 이게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이잖아요. 그 품귀 현상 있다는 그 칩이 블랙웰이거든요. 블랙웰 같은 최첨단 칩 요거는 미국만 소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블랙웰은 미국 외 국가에 주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네. 이게 뭐야? 젠순항이 26만 개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안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하면서 그렇죠. 어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말씀대로 겁니까? 우리나라에 블랙웰 GPU 26만 장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이 그 트럼프 대통령 내용은 어쨌든 이제 미국이 기술 보호주의 이거를 좀 계속 강화하겠다. 최상위 성능치고 미국만 쓰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공급 자체가 취소될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어제 대통령실도 이 26만 장 확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기업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규모가 10조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HBM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지 않겠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말이 사실이긴 네네. 어렵다 그 말인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중국으로 엔비디아 칩 블랙웰 넘어가는 건 계속 막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젠슨항하고 한국이 얘기한 그 거래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지금 사실상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 자, 김준일 평론가. 네, 뭐 예. 엔비디아 칩부터 짧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CBS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겠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은 미국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거의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공식 블로그에 아랍에미리트에 GPU 6만 4천 장 수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엔비디아 게 아니지만 어쨌든 네. GPU는 지금 미국만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들 우방들 지금 다 수출하고 미국이 지금 다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를 못 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핵실험 재개한다고 했다가 미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는 그 시뮬레이션 핵실험이야 실제 핵실험 아니 이렇게 또 수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질렀던 거를 좀 확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질러놓고 다른 사람들이 수습하고 이런 패턴을 네.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예. 피트 헤그세스가 어디서 핵잠수함 어디서 짓는 거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내 소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피해갔어요? 했어요. 예, 피해갔고 실제 그거는 트럼프가 얘기한 거고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간의 협상 카드로 지금 쓸 가능성이 높다. 별도로 이게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은 그리고 지금 어제 국방부 예산을 2035년까지
지금 현재 2.32인데 이거를 3.5까지 한국도 올리기로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팩트시트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로 했는데 지금 관수협상 팩트시트에 네. 250억 달러, 약 35조 원 가량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그세스가 왜 왔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전작권 얘기도 하고 뭐 한미 동맹 현대화 얘기하고 핵잠 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무기 팔러 왔다. 아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좀 변동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세 번째 이슈 정리할까요, 조 기자? 네, 질주하던 코스피 2% 급락. 그러니까요. 어제 코스피 시장이 출렁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코스피 2.37% 떨어져서 4,121.74를 기록했는데 이틀 전만 해도 4,209지 밟았는데 이제 하루 사이 크게 떨어졌는데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낙폭이 5%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두 기업 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지금 코스피가 화랑일 때 힘을 못 썼던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또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나오는데 네.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워낙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어제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이래저래. 잠시 숨고르기일지 오늘 외국인들 수급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